국민의힘 지난주부터 다시 실세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주요 의제를 결정하는 5인의 모임이 있다. 물론 철회하긴 했지만 이 주장이 이어진 다음에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설중환 부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네. 왜 이렇게 확산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이 저는 뭐 거짓말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예. 뭐 그렇게 느꼈을 수 있다고 생각 들어요. 물론 어느 당이나 각 당에 뭐 실세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당 대표와 논의를 주로 하는 예. 그룹은 있을 수밖에는 없죠. 어떻게 모든 안건이라든지 당내 모든 어떤 문제를 당의 모든 공론화를 시켜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어떤 그 리더 그룹에서 이 부분을 안건을 가지고 의제를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방향을 정하는 건 당연한 저는 일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앵커께서도 최근에 뉴스 보시면 최고위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들이 무슨 발언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고위원회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하거든. 예, 일주일에 2번씩 하는데 예. 뭐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뉴스에도 안 나오고 무슨 진짜 이렇게 뭐 그냥 입 꼭 다물고 있는 것인지 뭐 다들 장해찬 청년 최고의 어떤 뭐 민주당을 향한 공격성 발언 항상 뭐 그냥 민주당 공격만 해요. 예, 보통. 뭐 그러고 뭐 그런 내용 외에는 진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 최고위가 허약한 기구인가. 어찌 보면 당의 가장 최고 의사 결정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용호 의원의 이런 내용들이 뭐 실세 그룹 논란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실제 뭐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저도 뭐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진짜 가장 문제는 이 5인이라든지 뭐 3인이라든지 몇 인의 이건 간에 그 안에 김기현 대표가 안 끼어 있으면 그게 정말 문제라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사실. 그랬죠. 네, 기사화 됐는데. 아니 제 거 너무 갖다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랬나요? 나눠 쓰고 하시죠. 갖다 써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사실 김기현 네. 대표를 제외하더라도 보면 이철규 사무총장, 뭐 박대출 정책위 의장, 여의도 연구원장, 그렇죠. 뭐 이런 거론이 돼요? 이게 뭐가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봤을 때 이용호 의원이 그 전체적인 대처가 너무 이상했어요. 예. 언급결에 실수로 한 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5인회를 어떻게 실수로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게다가 그게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용호 의원한테 최고위원 왜 안 나가냐, 뭐 할 생각 없냐 예, 이런 맞아요. 얘기하니까 뭐 실세 따로 있다. 의도된 발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이게 막 엄청 불이 붙으니까 철회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전체적으로 되게 비선실세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너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사무총장, 뭐 부총장, 여의도 연구원장 뭐 이런 사람들 전략회의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략회의를 얘기하는 거였다 이랬으면 깔끔한데 예.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도 나와가지고 내가 아닌 5인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요. 뭐 예. 부총장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막 이런 식으로 또 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튼 요약하자면은 이게 뭔가 실세 그룹이 있다라는 얘기를 의도적으로 꺼낸 거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당내 실세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계산된 발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나서지 마라. 네.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울산 지역의 국회의원인 초선의 박성민 의원인가요? 뭐 이렇게 다시 좀 당내에서 어떤 신윤핵관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혹시 비선에서 당의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느냐 혹은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더해서 뭐 혹시 도사나 법사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를 또 민주당에서 내심 바라는 거 아닌지 이제는 무속 프레임은 좀 더 이상 가져가기에는 예. 민주당으로서는 또 너무 사골 프레임이다라고 예.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신윤핵관이 아니라 찐윤핵관이다. 원래 윤핵관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과거에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당대표 비서실장을 박성민 의원이 역임을 했었거든요. 예. 당시에도 이준석 당대표가 왜 박성민 의원을 청구를 받은 거죠. 추천을 받은 게 윤석열 당시 이제 대선 후보와 상당히 친분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내부적인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소통을 위해서 박성민 의원을 비서실장에
오히려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뭐 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라든지 뭐 이제 대선 대통령과 어떠한 소통을 위해서 저는 했다라고 보는데 이준석 대표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둔 게 박성민 의원이었거든요. 예. 비서실장직을 그만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찐 윤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좀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검사 시절과 본인이 울산 남구청장 시절부터 상당히 좀 친분 관계가 오랫동안 있어 왔다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 우리가 이 뭐 5 인에 거론되는 대부분의 저는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소통을 긴밀하게 하고 대신 나서지 않고 조용하게 진득하게 약간 일하는 스타일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좋아하는 건 아닌가. 그분들이 대부분 이런 분들이에요. 대부분 이철규 예. 사무총장이라든지 박성민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박수영,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에 막 언론에 막 튀지는 않는데 대부분 보면 묵묵하게 일하는 스타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쩌면 인사 스타일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분명하게 저도 뭐 여기에 뭐 이철규 사무총장과 뭐 가까운 분들하고도 가끔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중요한 논의라든지 윤석열 대통령과 당과의 어떤 그 연결고리를 상당히 하시는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결국 이런 5 인의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는 것이 국민의힘에 이슈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럴듯하거든요. 그렇죠. 예. 최고위원회 뭐 하는 거야? 당대표가 진짜 힘이 있는 거야? 대통령실이 다 조정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것들이 사실 김기현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5인 회의에 김기현 대표가 끼어만 있어도 차라리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사실 했던 것도 비슷한 취지입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도 최근에 민주당의 여러 악재 덕분에 그나마 이제 무난하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당대표가 되고 나서 당에 대한 제대로의 드립이나 메시지 능력이나 이런 걸 보여줬냐 하면은 사실은 뭐 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결국 대통령과 직거래하면서 당을 운영하는 거 아니냐. 공천 시즌이 됐을 때 사람들이 누구한테 부탁하러 가겠느냐 이런 얘기들은 당내에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김기현 대표가 자기의 이제 존재감을 대통령과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나름대로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는 과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이상 이런 논란 계속 나올 거예요. 예. 예. 저는 되게 그 그 위원장 협의회 그 저번에 국민의힘에서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김기현 대표의 발언 중에서 가장 뜬금없었던 게 뭐 뜬금없었던 것은 아닌데 검사 공천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걸 예. 화두에 던졌어요. 예. 물론 질문이 나왔죠. 예, 예. 당협위원장들 입장에서는 내년 공천이 정말 아, 그 중요한데 제일 지금 마음 급한 이제 일이에요. 그게 가장 어찌 보면 이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볼드모트 같은 거예요. 예. 함부로 예치지를 못하는 건데 어. 이거 설마 이루어질까?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의 상당히 예. 존재거든요. 실체가 없긴 하지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얘기를 했지만 과연 저게 조율된 얘기일까? 라는 생각은 좀 들어서 립서비스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지만은 과연 그 용산이라든지 예. 아니면 진짜 당내 어떤 이 논의를 하는 그룹에서는 김기현 대표의 저 검사 공천 없을 것이다. 시스템 공천할 것이다. 라는 말이 정말 그냥 그냥 립서비스에 불과하구나라고 밖에 들리지 않았을까. 그게 과연 국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당 뭐 당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당협위원장들에게 그게 정말 그 와닿는 얘기였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철규 의원도 최근에 나와서 뭐 검사 예. 공천 그런 거 없다 막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뭐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나 아니면 당협위원장 일각에서 걱정하듯이 막 검사들 수십 명을 막 대거 투입하고 이런 건 없을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검사 출신의 공천이 전혀 없을 거냐면 또 그렇진 않을 거예요. 뭔가 이제 이미 정치권에 들어온 분들은 이 사람들 검사라서가 아니고 정치인이다라고 얘기할 거고 지금 대통령실에 가 계시는 분들도 이건 검사를 바로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에 행정관 비서관 출신인데 이걸 검사 공천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또 비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 외에는 제 생각에는 아주 뚜렷한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이제는 총선이 그래도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는데 어찌 됐든 뭔가 좀 활동들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냥 뭐 대통령실에 있다, 대통령과 가깝다라고 이미 언급되는 사람들 말고는
대거 검사들이 나오지는 않을 걸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도 당협위원장들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던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검찰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도 현직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도 해 보고 검사들하고 얘기해 보면 검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 검사들은 '아 왜 그 검사들을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지? 아 검사가 기본적으로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굉장히 음. 말귀도 잘 알아먹고 예. 예. 그러면 이러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의 어떤 의중이라든지 의도를 잘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검사들은 검사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이렇게 착 이렇게 뭐가 하면 탁탁탁탁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할 사람이 누구야? 그 내가 예전에 같이 일해 봤던 검사들이 그걸 제일 잘할 거야. 라는 인식이 있어요, 검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검사 뭐 공천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물론 이 사람이 검사 출신이어서만은 아니겠지만 다른 뭐 여러 가지 역할도 해서 그렇겠지만은 저는 아주 배제하기 어려운 기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얘기하는 게 뭐 검사 공천 없습니다. 이런 얘기 좀 공허해요. 음. 그러니까 명확하게 룰을 밝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략 공천이나 단수 공천은 몇 프로 이상 안 하겠다. 음. 라든지 아니면 전략 공천은 우리 열세 지역이나 경합 지역에만 하겠다. 뭐 예. 아니면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TK는 전략 공천 안 네. 하겠다라든지 뭔가 룰을 밝히고 검사가 아니라 검사 할아버지가 와도 공정하게 그냥 경선하고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런 명확한 룰을 밝히진 않고 내지는 민주당은 어찌 됐든 시작은 했잖아요. 그 예. 룰을 정하는 예. 거. 국민의힘은 아직 룰을 정하는 단계를 시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큰 틀에서 검사 공천 그런 거 없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러면 이게 별로 좀 딱 이렇게 뭔가 잡히지 않는다는 예. 거죠. 그래서 사실 김기현 대표가 그립을 쥐려면은 이런 부분을 좀 치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천 룰 정하겠다. 물론 용산의 얘기도 어느 정도 들어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이거 키를 잡고 가는 거는 나야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조용해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래도 당무감사 좀 시작을 하면서 저강특위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 총선의 후보들, 그러니까 선수들을 이제 확정을 하겠다라는 내용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이게 더 좀 걱정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당무감사하고 조직 강화, 그러니까 당무 강사는 자르는 거고 예. 조직 강화 특위, 조강 특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넣는 사람 거죠. 채워 넣는 예. 거잖아요. 자를 때랑 채워 넣을 때랑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총선이랑 쭉 이어지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결국 공천이라고 하는 피니시 라인을 어떻게 통과시킬 거냐라는 게 나름 이게 뭔가 스토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약간 그냥 당무감사에서 자를 거야 일단. 그러면 채워 넣는 것도 그냥 특별한 기준 없이 그냥 채워 넣을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그대로 공천 받는 건지 뭐 아니면 또 다른 기준이 있는지 그러니까 뭔가 이게 계획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런 걸 하면은 또 뭐 친한 사람 뭐 아니면은 권력에 가까운 사람 뭐 윤핵관 뭐 사천 이런 논란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개시하기 전에 먼저 룰과 테마를 정해야 되는데 예. 그런 거 안 하고 일단은 그냥 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왜 못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논란을 만들지 말자라는 것 같아요. 아.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용호 의원도 그냥 오인에 뱉었다가 예. 그냥 그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바로 주워 담았거든요.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에서의 전체적인 기조는 조용하고 있다. 이거 예. 여기서 뭐 불거져가지고 하면 무슨 무건수행 느낌이죠. 예, 진짜 예. 고개를 쳐드는 순간 뿅망치가 날라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두더지 게임 같은 건데 저는 지금 딱 그런 분위기예요. 뭔가 말 실수하면 공천 날라간다 이런 것 때문에 다들 그냥 입 다물고 계시거든요. 참 어찌 보면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공당, 민주정당으로서 과연 합당한 정당인가? 예. 지금은 어찌 보면 너무 오히려 군사 독재 시절보다 오히려 더 그런 스스로 자제한다는 느낌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뭐 군사 독재 때보다 자제하지는 않겠죠 설마. 예. 근데 이게 약간 중간이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너무 긴장감 없이 김재원, 태용호 이런 분들처럼 막 말을 막 해도 문제고 또 그렇다고 너무 이게 뭐 쫄아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해도 문제고 어느 정도 그 적정선을 지켜야 되는데 현재는 무게추가 좀 조용히 있자라는 쪽에 가 있는 거는 맞고요. 근데 뭐 그러면서 의원들 입장에서도 지금 총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지역이나 다지자. 예. 뭐 이러고 있는 거죠, 뭐 사실. 좀 어찌 보면
국민의힘 정치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재미없는 시기에 돌입을 한 그러니까 거죠. 지금 민주당이 아주 신났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예. 연일 팡팡 터지잖아요. 맞죠. 진짜. 그러니까 어지간한 얘기해도 뉴스에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예.